그리고 좀 여기서 이제 황운하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서 이게 황운하가 알아서 자기가 이제 알아서 발전한 건지 자가 발전한 건지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움직인 건지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소장에 이제 분명히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송철호하고 송병기가 2016년이죠. 16년인가? 16년일 겁니다. 2016년에 그 지금 황운하를 만나서 청탁을 해요. 이런 사건 수사를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하고 또 그 무렵에 송병기가 아까 얘기했던 문해주 행정관한테 진정서를 보내요. 그게 이제 시기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2018년. 18년이구나. 네, 2018 선거 앞두고니까 2018년 1월경, 1월 4일경 뭐 이렇게. 네. 아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이거 2017년이네. 네, 17년. 네. 그러니까 16년에 2017년 이제 9월에 있었던 얘기예요. 네네.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능범죄수사대 울산청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요때는 이제 아직 이제 청와대 하명 이런 것들이 문건을 통해서 안 내려왔을 때예요. 뭐 구두상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그 수사대에서 제대로 안 한 거지. 자기 마음에 들게 이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걸 짜요. 네. 쪼면서 결국 그 사람들을 딴 데로 다른 경찰서로 보내 그랬더니 그건 수사까지 그건 좀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서 좌천성 인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보셨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안 들으면 그 사람을 딴 데로 보내는 거야, 그냥. 경찰관들을. 근데 그 경찰관들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자기 마음에 들게 탁탁탁 이렇게 막 김기현 시장 쪽, 전 시장 쪽에 불리하게 막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경찰관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을 딴 데로 인사 발령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좌천. 그렇죠. 얘기로 하면 옛날식으로 하면 유배지 뭐 이게. 네.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어쨌든 수사권 뺏어버린 거예요. 그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직권남용에 의한 이제 업무 방해죄, 그쵸. 업무 방해죠. 그걸 기소를 했습니다. 황운하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월 8일이었나요? 그 다음에 1월 4일, 그다음 1월 12, 1월 1월 초경에. 네, 1월 1월 초에. 초경에 청와대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 동향 조사를 해요. 네, 동향을 파악한 상부에 보고 1월 4일이네요. 1월 4일 날. 네, 그래서 2018년 1월 4일. 지금 쫓겨간 사람들이 뭐 하나 이제 감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감시, 말이 좋아 감시고 이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 사찰이죠. 사찰이죠, 사찰. 자기네들이 딴 데다 발령해 놓고 쟤들이 불만을 가졌을 텐데 불안하다. 걔네들 뭐 하고 있어? 그걸 보고해. 그렇죠. 이러면 사찰이지. 요게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넷째 줄인가요? 네. 여기서 보면 나오죠. 그 무렵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 검찰 및 경찰 간무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총경은 맞네. 네, 총경은 물산으로 내려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만나 황운하와 피고인 황운하 뭐 기타 등등을 만나 각종 수사 사항을 확인하였다. 요거 말고 바로 앞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네. 경찰 파견 행정관은 경정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네. 그 경찰 파견 행정관이 청와대 첩보 하달 직후인 2018년 이제 1월 4일경 네. 이와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좌천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 좌천된 경찰들에게 전화해서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청와대 행정관이 왜 민정비서관실은 이런 거 하느라고 있는 데가 아니야. 요 지금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네. 그 지금 방금 이제 유 대표가 이제 그 읽으셨듯이 네. 그렇게 이제 수사 상황을 계속 이제 경찰청 또 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 이렇게 해서 이 청와대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게 총
그 뭐 일단 선거 전이 중요하니까 선거 후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 전에 무려 18번을 해요. 18번. 18번 횟수도 중요한데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보고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은 저긴 안 나오나? 특히 나오네요 이제 어. 내용이. 이게 굉장히 상세해. 여기부터 요 쭉 제가 읽을까요? 네. 아니 읽어보세요. 한번. 특히 울산지방경찰청 및 울산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청와대 요구 울산광역시장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수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2017년 12월 28일 해당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된 사실 및 첩보가 하달된 이후의 수사 진행 결과 피조사자들의 진술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16일 진행된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같은 날 직권남용 혐의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실로 보냈는데 그 보고서에는 주 건설 현장 소장 등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이 특정 레밀콘 업체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 3월 16일 오후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도시창조국장실 및 레미콘 사무실, 휴대폰, 하드디스크 업무 등등 압수 예정이라는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여러분 더 웃긴 건 압수 예정.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압수 예정까지 보고. 그러니까 지금 18번이나 사전 보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 우리 이렇게 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8번 18회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보통 보고를 하는데 수사 어느 정도 일정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하겠죠. 그걸 보고하고서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으면 또 보고하겠어요? 안 하죠. 그다음에 이제 결과만 보고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18회나 했던 것은 그 피드백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죠. 왔다 갔다. 그거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인데. 거의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수사 계획, 압수수색을 어디를 할 것이며 언제쯤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뭐 탈 예정입니다까지 보고를 했다는 거. 이건 사실 수사 기밀이거든. 그렇죠. 그건 청와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원래 이게. 그건 결과만 보고를 해야지. 그래서 사실 수사 기밀 누출이기도 하는데 왜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계획까지 보고를 했을까? 그쪽에서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 저도 뇌피셜이에요. 뭐냐면 앞에서 막 보고했는데 많이 깨진 거야 지금.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는 거야. 계속 야 이게 뭐야 왜 결과가 안 나와? 계속 깨진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저희 그럼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개입 정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네, 오토카지님 감사. 여러분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완전 개그에다가요 스펙타클 완전 이거 무슨 호러무비야. 모든 장르의 영화가 다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요 부분이죠.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18년 3월 19일 민정 비서관실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부서가 아님에도 이미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로 보고했던 18년 3월 16일자 보고서와 형 동생 사건, 요거는 이제 김기현 그 시장 형 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형 동생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민정 비서관실 행정관 윤규근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윤규근이에요. 윤규근이 나왔죠. 앞에 윤땡땡은 아니 그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여기 윤규근이 등장해요. 또 윤규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또 밑에 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지금 그 선거 전에 주로 이루어진 걸 얘기하잖아요. 괜찮아요. 3월 16일. 선거 후에도 사실 이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선거 후부터가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가 좀 황당한 게 네. 여기 보면
특히 지방선거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안타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니 6월 끝났어. 13일이 지방선거였잖아요. 네, 갑자기 12월 3일 네,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네, 선거 끝나고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네. 이거 수사 상황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네, 이거 더 웃긴 건 그 전까지는 그냥 백원호, 뭐 윤규근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다 이런 건데. 보니까는 윤기훈보다도 이제 백원우가 중심이 돼서 했던 그쵸. 것 같아요. 예. 그쪽에서 중심이 돼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이제 선거에서 이제 총처로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잘했죠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됐어. 대통령님이 원한 대로 해서 니들 참 잘했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이 그러니까 이 앞에는 조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보면.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 조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 조국이 처음 나도 여기 낑겨줘 이런 건가? 물론 라고 뇌피셜.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여러 차례 등장하니까 거기서 통칭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거기서 뭐 민정수석실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조국이라고 특정할 필요가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달리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에 따라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해서 그 사건들에 대한 종결 처리 보고를 받아요. 참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조국이 여기서 요청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들어요. 네. 저의 뇌피셜은 꾸기도 잘했죠요. 이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니야? 나 민망해 죽겠다. 그렇죠. 그 다음 굳이 이제 검찰이 그 다음 문장을 넣은 것도 참 재밌어요. 네. 피고인은 이처럼 반부패 비서관실로 보고되는 네.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즉시 피고인 박원우 민정비서관, 네, 100원은 네. 백원우, 네.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백원우는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한 보고는 물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받았다. 이건 뭐 라인이 두 개가 따로 움직였다는 얘기인지 뭔지 그러니까요. 뭐 지들끼리 이건 충성 경쟁을 한 거야. 뭐야 이건?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거죠. 요건 약간 다소 충성 경쟁이라는 요소도 여기에 나중에 끼는구나. 응?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 일명 그 들어온데 그 손 담글 때는 등장하지 않던 조국이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살짝 드러나서 자기도 이 사건에 좀 물이 깨끗해지자 발을 담그는 조국 씨가 등장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성을 뭐 관심법을 쓴 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요 정황에선 너무 웃겨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뭐 민정수석실이 어차피 중심이 됐기 때문에 조국이 처음부터 개입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게 적극적 개입인지 그냥 방관하는 형식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자우지간 이 문건만으로 이 공소장으로만 봐서는 조국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다. 여기서는 등장한다는 게 좀 네. 저는 좀 의아하다. 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죠.